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국가에 이제 침투하게 되면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통화 주권이 훼손되고 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쓸 때 그 정책이 잘 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원화에 대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늦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너무 우리 정부가 늦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분성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산이 된다면 다른 나라 통화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우리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통용화되면서 전 세계 국가에 이제 침투하게 되면 달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지금 자국 통화가 굉장히 어떤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뭐 급여로 받든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대가로 받든 그런 어떤 자국의 통화를 받았을 때 그 통화 가치가 굉장히 의심스러우면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달러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용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제약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져요. 쉬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쓰기도 편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국 통화의 어떤 사용 빈도보다는 달러를 베이스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높아지면 정말은 그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통화 주권이 훼손되고 이 통화 주권이 훼손된다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여러분이 들리실지 모르는데 통화 주권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이나 어떤 이런 어떤 그 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쓸 때 그 정책이 잘 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통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US 달러라고 USDT나 DC가 각국으로 침투하는 데 대해서 각 나라들이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 방어 인프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처음 이제 지식을 접하는 분들은 US 달러에 대한 그 스테이블 코인은 나름대로 해외에서 많이 써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누가 쓸 건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문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안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걸 안 만들면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가져올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게 되면 이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영향력이 훨씬 세질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물건을 사용해도 처음에 사용하다가 익숙해진 그 물건을 사용하듯이 통화도 여러분 현재 원화 통화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침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해외에 나갈 때도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 들고 나와서 쓰고 한국에서도 쓰고 보내기도 너무 편하고 뭐 새벽에 보내도 되고 뭐 밤에 보내도 되고 막 이런 것이 만약에 몸에 익게 되면 우리 지금 그 원화에 대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늦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한 어떤 시장을 선점당하기 전에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발행 주체를 은행 외에 빅테크 기업에게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발행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거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막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다면 은행권으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 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네트워크나 어떤 용이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더 뒤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용이성이나 네트워크나 그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입증되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토스나 뭐 이런 데죠. 조금 성격은 다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 예를 들어서 뭐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기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입 어떤 속도, 침투 속도는 훨씬 더 다른 어떤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의 기업에 비해서 늦습니다. 은행권들이.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토스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현재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저, 이용자들한테 주는 어떤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같이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시켜서 누가 더 잘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학적인 다윈이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편의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 기술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제 기술력이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다 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우리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어떤 기술력들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보다는 나름대로는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나 네트워크 효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게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좀 더 빠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경쟁력에 대한 주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보다는 지금 네트워크 효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현재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소사이어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의 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고 우리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할 기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쟁력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한다면 어떤 구조가 바람직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담보 방식이라든지 뭐 누가 규제하고 보존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제 입법이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한 분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 분이 이제 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뭐 깊은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것과 크게 우리가 별반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발행 기업에 대한 요건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업이 담보로 잡는 그런 어떤 대상 그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은행권도 우리가 굳이 은행권 뭐 오지 마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권과 함께 비은행권 특히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열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하는 유저들, 이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CBDC,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어떤 커런시가 디지털 커런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불식, 그 불안함에 대한 불식을 시키려면 상당 부분 이 담보물에 대한 그 부분을 잘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화, 우리가 이제 원화 베이스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원화 그리고 예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뭐 이 정도가 그 단기 국채죠. 거기서도 단기 국채가 우리 원화를 그 베이스로 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물의 대상으로 이 설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진 이 강점을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이 가진 강점을 우리가 누룽지 긁듯이 싹싹 긁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그냥 US 달러와의 관계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 이 정도가 현재 우리가 대응했던 거라면 현재 이제는 우리나라 원화가 나름대로는 원화에 대한 어떤 그 지금까지의 포지션보다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확장하지 않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은 우리가 뭐 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 지금 교육제도 대치동에 있는 학원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한 논리로 지금 우리가 원화 가치를 잘 지키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화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정말 가지고 있는 그 한류 문화에 대한 그 나름대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류 문화에 대한 확산 이것도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사용처를 넓히는 뭐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정말 우리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 이 모바일 폰에 대한 하드웨어가 예전에 우리가 그 뭐 세계에서 우리가 노키아가 있을 때는 한동안 노키아가 1등을 했지만 지금 노키아가 이제 스마트폰 시절로 오면서 완전히 그냥 좀 힘든 기업이 됐죠. 그런 어떤 걸 타서 이 삼성의 갤럭시하고 애플이 이제 앞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삼성전자가 이 생산해내는 이 갤럭시 폰이 단말기가 굉장히 마켓시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류 문화와 또 그걸 접목시키고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켓시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다가 월렛, 콜드 월렛을 하나 장착하고 여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기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정책 지원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다 지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현재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이나 그 우리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너무 우리 정부가 늦어요. 늦는데 이 부분이 늦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뭐 지체돼 가지고 늦게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그 방어용으로서의 어떤 통화 주권에 대한 방어 인프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성격으로서 하루빨리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법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이제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성 있고 기술력 있고 네트워크 넓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국민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생태계를 조성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권한을 빨리 줘야 되고요, 법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부수적인 어떤 환경 조성, 그죠? 부수적인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류 문화와 삼성전자의 어떤 단말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지금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금 현재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